됐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거 비가 좀 온 것 같은데? 마당에? 아니요, 뿌렸어요. 아, 뿌렸어요? 그리고 어젠 비가 왔죠? 어젠가 아닌가?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선선해졌지요, 그죠? 좀 꺾인 것 같죠? 아이고, 그 무덥던 여름이 좀 이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뒤끝자락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참, 94년 이래로 이렇게 무더운, 그죠? 참, 끝날 것 같지 않는 이 무더위를 잘 견뎌내고, 이제 입추가 어제 아래였거든. 지난 화요일이었는데, 입추가 지났는데,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이제 그 초입이 있습니다. 지난 그 무더웠던 여름을 잘 견뎌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신선한 바람이 불고 또 그러니까 가을이 주는 벌써 8월에 뭐 가을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항상 이렇게 마음이 앞서가지고 그래도 지금 더위가 꺾였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하여간 참 더위를 무더웠던 더위를 견디느라 애쓰셨고 조금 꺾인 또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입추가 지났으니까 가을로 들어가는 또 새로운 어떤 계절 속에서 우리의 삶은 또 한번 살아보십시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십시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이게 낮이고 훤한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깜깜한 밤이고 별도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고 전기불도 없고 강의를 하다 갑자기 전기가 돼가지고 깜깜해졌단 말이야. 깜깜해지면 이게 불빛이 있을 땐 편안하지, 그죠? 서로 울도 밤밤 볼 수 있고 오래간만에 본 사람들 반갑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깜깜해지고 그러니까 눈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캄캄해지면 우선 마음이 뭐냐면 조금 긴장이 된다든가 어떤 엄청 그래야 돼요. 어머. 어둠을 두려워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면 늘 이렇게 환하게 밝을 때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던 이 공간조차도 만약에 또 이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빨리 나가야 되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까 야마꼬님이 엄청 공포스럽다, 두렵다라고 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되고 바빠지고 이제 막 나가야 되는데 캄캄해 보이지도 않고 막 더듬거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디 부닥칠까 싶어가지고 또 사람끼리도 부닥치고 어떤 사람은 또 약간 과음을 지르기도 하고 막 절규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환할 때는 편안한 이 공간조차도 막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이래 자그마한 촛불 하나를 탁 켰다. 큰 불빛도 아니고 자그마한 불빛 하나를 탁 켜면 환히 밝아진단 말이에요. 크게 밝지는 않지만 환히 조금 이렇게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만큼 요리 되고 나니까 두렵고 공포스럽고 막 이렇게 들떠있던 어찌할 줄 모르던 그 마음이 일순간 싹 가라앉으면서 이제는 뭔가 좀 보이니까 크게 서두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듬거리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좀 차분한 상태에서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 약간 너무나 불빛이 작아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곳이 많단 말이죠. 어둠이 저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뭐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오늘 지금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면 이제 마음은 완전히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고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그건 다 사라지고 편안해지고 조금도 이 사물이나 사람에 걸리덕거리지 않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야 할 사람 나오고 뭐 하여간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뭐 다른 얘기를 예로 해가지고서는 제가 곧잘 그래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어스름한 저녁을 먹고 어스름한 그때에 어둠이 막 몰려오고 그럴 때에 밖에 바람 쐬러 나간대요. 바람 쐬러 나가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뭐냐면 그 컴컴한 데서 그 이상한 물체가 막 슥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슥 다가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에도 그냥 대뜸 귀신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슬피 봤던 그것이 이제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 공포를 주고 막 이래가 사람을 이렇게 들뜨게 하고 막 이렇게 허둥대게 만들고 막 이렇게 혼비백산 이래 만드는데 그때도 그냥 그 슬피 본 그것에 그냥 빨려 들어간다 뭐 그래 안 하고 그 자기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줬던 것을 좀 정확하게 맑은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이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 가지였다는 사실만 알면 그것이 그 귀신이 아닐까 또 어떤 무슨 괴한이 아닐까 어떤 어둠 속에 무엇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위험이 나기도 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이렇게 느끼던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 편안하고 위험이 되면서 이렇게 아이고 이럴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런 예는 참 많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밝게 알게 되고 좀 더 밝은 안목을 가지게 되고 세상에 대해 삶에 대해서 어떤 바른 눈이라 그럴까 그걸 가지게 있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어둡고 그럴 때 뭔가 불안하고 가슴이 헛헛하고 채워지지 않고 또 뭐냐면 무언가를 잘 모른다 또는 어떤 그런 자기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나 어떤 깨달음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게 느낄 때에는 또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만남 속에서도 두렵고 살피게 되고 두리번거리게 되고 마음은 스긋거리고 뭔가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나 가치관 그걸로서 사람을 대해보지만 늘 편안할 수가 없고 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느닷없이 물결져 오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상실 같은 것을 경험할 때에 삶에 딱 이렇게 밝고 안정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눈떠 있으면 삶의 어떤 그런 그 아픔이나 상실이나 절망 같은 것이 이게 느닷없이 닥쳐올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밝음,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밝음이 외부로부터 물결져 오는 그것에 대해서도 크게 허둥대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밝으니까 물결져 온 것에 대해서 환히 본단 말이죠. 보면서 그게 어두울 때는 막 절망이고 상실이고 또 뭐냐면 자기가 갑자기 약간 무너지는 것 같고 막 허둥대고 끝장이 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겠지만 자기 안에서 밝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우뚝 서 있으면 그 외부적으로 오는 것조차 극히 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에 함몰되거나 끄달리지 않는 어떤 평화와 자유와 자기만의 어떤 그런 생명 에너지 그걸 잃지 않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밝음이 외적 상황에 대해서도 가장 어떤 합당하게 처신하게 할 거고 그래 될 건데 그래서 약간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밝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진실에 대해서 삶의 진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이 현존, 이 지금 있음, 이 하루하루 우리가 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은 바로 오늘이라는 이건데 하여간 이렇게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환히 밝아 있으면 그 진실에 눈떠 있으면 이 말이죠. 그 진실에 눈떠 있으면 내 외적으로 이렇게 물결져 오는 삶의 어떤 형태나 변화나 상황에도 함몰되어지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렇다면은 이 우리 자신의 진실, 삶의 진실, 내 마음의 어떤 참모습,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해도 좋고 하여간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그 서로 얘기 나눠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만약에 오늘 이런 대화 속에서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내 마음, 내 존재, 삶이라는 진실에 대해서 만약에 눈뜨게 되면 우선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편안하게 될 테이고 흔히 밝음으로 말미암아서 허둥대거나 두리번거리거나 하는 그런 몸짓들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서 물결 오는 것에 대해서도 담담히 자기 어떤 생명의 호흡, 그 발길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그 가장 알맞게 외적으로 물결 오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란 거죠. 맞지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진실이 뭐냐? 진실이 뭐냐? 이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원래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리는 항상 드러나 있어요. 환히 밝게 드러나 있거든요. 진리가 우리에게 없어서 지금 여기에 없어서 삶 속에 녹아들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가슴으로 흩흩한 그게 뭐냐면 지금 내게 삶 속에 지금 이 순간에 진리나 자유랄까 내가 원하는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항상 드러나 있거든요. 항상 드러나 있는데 내가 어둡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진리와 평화와 내가 그토록 온갖 몸부림을 통해서 얻고 내 것으로 하고 싶었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사랑이 여기가 그대로 있는데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둡기 때문에 허둥대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여기 있거든. 우리 마음에 지금 이 순간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 있어요. 이게 진리의 아름다움이라. 숨겨져 있다면 그건 진리도 아니요. 찾아야 되는 어떤 수고를 통해서 찾아지는 것이라면 그건 자유도 아니요. 그건 자유의 모양을 했으나 자유는 아닌 자유란 모양으로 우리를 다시 구속해야 하는 무엇이거든.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은 다 드러나 있어요.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런 건데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어둡다는 거래. 그래서 약간 단지 여기 있기 때문에 내 눈만 밝으면 그래서 내 귀만 밝아지고 하면 그 환한 밝음 속에서 더 이상 메말라 하거나 두리번거리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뚜벅뚜벅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진실이 뭔가를 여기 있으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없다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찾아야 되는 그 진실이 뭔가를 한번 드러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 좀 이렇게 너무 무거운 바이다 막. 벌써 표정들이 막 진지하다 막. 아유 힘들어. 진리니 뭐 이런 거 진실하고 막 이름 자체가 힘들어. 이런데 재밌게 하는 게 진실 게임 하는 거 아세요? 진실 게임. 나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TV에 무슨 진실 게임 하는데 몰라요? 오 위로가. 나도 모르겠는데 진실 게임을 이래 하는 거 아닌가요? 뭐냐면 진실이냐 거짓이냐 요래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진실하면 점수를 주고 OX 이래가지고 뭐 요거 아닌가? 다 모르네. 그냥 모르는 채로 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으나 내가 미처 알지 못함, 박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찾게 되는, 두려워하게 되는 그 진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뜻밖의 진실은 뭐냐면 참 단순해요. 진리가 뭐냐? 그 모를 때에는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롭고 특별한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것이 정말 진리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 있는 건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진실과 거짓. 이게 이제 진실 게임이라. 진실 게임 하면 돼. 진실과 거짓. 이 거짓하는 말이 너무 거친 말이어서 표현을 이렇게 바꿔보면 착각 혹은 환상. 착각 혹은 환상.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거짓을 거짓으로 알게 되면 저절로 진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 혹은 환상이라고 이름 붙인 게 뭐냐면 사실은 있지 않는데 거짓이고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있다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집착하고 매달리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진실은 뭐냐면 너무나 확인이 드러나 있긴 드러나 있는데 이제 사물을 보듯이 이렇게 만지거나 확인이 되질 않아요. 확인은 될 수 있는데 만지거나 구분이 되거나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하여간 그 진실과 거짓, 착각 혹은 환상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진짜의 참 진실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 진실 게임입니다. 여러분 다 못 해봤으니까 오늘 처음 해봅시다.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진실과 거짓 착각인데, 그래서 이쪽에는 진실이라고 하고, 이쪽에는 거짓. 기왕 여기에 이제 요렇게 있으니까, 요렇게 거짓 혹은 환상. 이렇게 한번 써서 해봅시다. 자, 이제 진실 게임입니다. 마음을 이완하시고, 대답을 잘 하시는 분에게 경품도 있습니다. 앞에 놓인 빵을 하나 더 잡술 수 있는.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표현할 텐데, 이 표현이 맞다, 진실이다 하면 제가 그 문장을 진실 쪽에 쓸 거고, 아니다, 거짓이다 하면 이쪽으로 쓸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때는 이제 뭐냐면, 제 표현할 때에 짐작하거나, 그죠, 들어서 알거나, 그 읽어서 뭐 어디에서 뭐 그렇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기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죠? 자기 가슴에서 자기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래 배운 얘기 뭐 짐작하 그래 하지 말고, 그래야 진실 게임이 되지, 그죠? 그런 얘기 해보면 돼. 자, 이제 경품이 많이 놓여 있죠, 지금 여러분의 앞에. 그 경품은 언제든 이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진실 게임에 들어가는데, 제가 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진실이면 여러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해주세요. 진실이면 진실이다, 아니면 거짓이다, 거짓이면 거짓이다 말씀했어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죠.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게 진실입니까?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오케이. 예. 다 예. 훌륭하십니다. 뭐야? 모르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자기 가슴에 얘기하면 돼. 모릅니까? 오.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지 모릅니까? 오. 좋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이제 각각 다 답이 다를 거예요, 그죠? 뭐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런 자기에게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온 답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예? 들은 건 아니라. 들은 거 말고 자기 가슴, 자기 직접 얘기해야 되지. 나는 내 세계를 들었지.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좋다, 그럼. 나는, 이 대답이 자꾸 여러 가지 있어야 재밌지. 그지? 몇 년 몇 월 며칠 했으니까, 그죠? 몇 년 해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하고 태어났다. 진실입니다. 그죠? 근데 모르겠다는 대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모르겠다. 예외적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눈이 확 튀도록. 두 번째입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데, 이 몸이 나다. 이 육체가 나다. 이건 진실입니까? 예. 예? 거짓입니까? 다 무슨 의미 돼 있다. 왜 거짓으로 말하는지.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답을 약간 이 몸이 나다. 대부분이 진실입니다. 근데 거짓 한 사람 나왔습니다. 이거 이름을 써야 되거든. 이름 쓰지 말고 그럼 거짓 한 사람 나왔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거짓, 1 하나 나왔다. 좋습니다. 거짓인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몸이 나다. 이건 거짓이라는 거지. 요래 되면 되지?
그죠? 근데 모르겠다는 중간에 쓸 수밖에 없잖아. 그것이 뭐 모르겠다니까 됐고. 좋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이란 과거에서부터 비롯돼서 현재에서 미래로 쭉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게 진실입니까? 진실. 와, 그러니까 삶이란 과거에서 현재로 그다음에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다. 어? 거짓 한 표 있습니다. 거짓. 너무 기니까. 거짓. 와. 아이고, 이게. 좋습니다. 과거, 현재.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 진실 게임 이게 재밌어. 모르겠다. 요 이제 두 분이, 그죠? 두 분이, 그죠? 두 분이고, 요거는 한 분이고, 거짓이다 하는 분이, 그죠? 한 분이고, 됐습니다. 요리 됐고. 삶이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상에 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 진실이, 그러므로 삶이 다하면 나는 죽는다. 여기 진실입니까? 진실. 몸은 진실. 모르겠다. 진실. 모르겠다. 몸을 얘기하는 진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표현을 보면, 삶이 다하면 나는 죽는다. 몸이 죽는다 안 했고, 삶이 다하면 언젠간 나는 죽는다. 이게 진실이냐, 이 말이에요. 진실. 오케이. 거짓. 가만히 있어 봐라, 이게. 가만히 있어 봐라. 삶이 다하면, 삶이 끝나면 나는 죽는다. 이 참 진실, 거짓, 이게 우리가 늘 이대로니까, 그죠? 이대로, 야, 이 진실 게임 하면 재밌잖아. 응? 삶이 다하면 죽지.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 이 말이지, 나는. 그럼 삶이 다하는 건 뭔데요? 그 삶이 끝나면 죽잖아. 근데 선생님, 이 몸이 나라가 진실이면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진실이 되는 거죠. 그죠. 자신 진실이 되지,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나가 이 연결. 몸이 죽는다 이래 될까요? 아니 이게 저도 나라고 그래. 그 이 몸이 나다 아닌가. 나라고 때문에니까 네 그죠. 번째 줄에 나도 어차피 두 번째 줄가 진실이면 네 번째 줄도 진실일 수밖에 없는. 그치. 두 번째가 거짓이니까 난 네 번째도 거짓. 그렇지. 그래야 될까. 그럼 이거 지울까? 복잡해지나? 그럼 요거 지우자, 그럼. 요거 지우자. 지우자. 요건 지우고. 응? 아니 그게 진실인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땀난다, 막. 어쨌든 지웠으니까. 두 문장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란, 나와 분리되어, 세계란 나와 분리되어, 나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진실입니까? 그건 거짓 같아요. 다음, 응? 거짓. 거짓 손 들어보세요. 어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짓. 6입니다. 첫 문장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첫 문장부터 손 들고 너무 빡빡해. 그러니까 재미자고 하는 일인데 무슨 이렇게 대답하고 안 하고 점수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다가 시간 나가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하면, 나는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진실. 이 진실입니까? 모르겠다. 아니, 이게 모르겠다. 깨달은지 아닌지 모르겠다. 좋다. 모르겠다는 저는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나는 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거든요.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 진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뒤바꿔 얘기하면 요 같은 말이에요. 나는 자유가 뭔지 모른다. 자유롭지 못하다. 뒤바꿔 하면 나는 구속되어 있다.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구속되어 있다. 예? 완벽하죠. 그 1분은 구속되어 있고 1분은 자유로운데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애매해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네,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말은 빼보고. 모르겠다.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문장들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건데, 요 얘기를 내가 이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것은, 요런 사실 이게 잘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은 이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 사실은, 진실을 듣고 있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해보거나, 탐구해보는 마음을 내거나, 알아보려는 마음을 안 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것이, 말하자면 당연한 거니까,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유 없는 어떤 불안, 이유 없는 어떤 구속감, 이유 없는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가슴, 흩트함,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구속당하기 쉬운데, 이런 얘기를 한번 끄집으면 진실 게임이라는 재밌는 어떤 게임처럼 얘기하죠. 이런 얘기를 한번 끄집어내 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진실이 뭔가를 한번 드러내보다 보면,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당연하지 않은 것 속에서, 당연했던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 단단한, 의심없이 이랬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이런 어떤 해보면 금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것이 참이고 진실이면 절대로 금이 안 가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런 얘기를 통해서나, 어떤 의미를 통해서나, 새롭게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금이 갈 수 있다면, 그거는 고정관념이지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고정관념을 진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이 착각하고는 환상이 그죠. 자기가 잘못 판단하는 것이 참이라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스스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몇 년 며칠이 태어났다. 대부분이 이제 예스 참이다라고 모르겠다 하신 분도 한 분 계신데 대부분이 그거니까 한번 그럼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이 몸이 나다 하는 것이 거짓이다 하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 묻지 마라 했잖아. 그제? 왜 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지. 일단, 몸이 내가 아닌 게, 이 형성된 자체가 제가 뭘 먹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는 식물이나 식물은 또 땅에서 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나는 내 몸은 땅이 될 수도 있고, 공기의 질소가 그러니까 공기의 질소도 내 몸이고, 이 개체가 나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니거든요. 그 사실은 뭐냐면 요 몸을 하나 살리는 데에도 온 우주가 동원되잖아요, 그죠? 햇빛, 공기, 물, 뭐 음식들 전부가 다 그것들이 없이는 이게 절대로 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공기나 물이나 이건 더 하루나 이틀이나 안 먹어도 그냥 뭐 숨은 더 심하고. 근데 이 공기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식물이거든. 그냥 햇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받아들여서 산소를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할 수 있어요. 한 호흡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가 어딨냐. 그런 측면에서는 이 몸은 내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건데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삶이란 과거, 현재,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상에 있다가 진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세 분이었는데, 그죠? 두 분이었는데, 이것도, 삶이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거짓이다. 거짓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나 혹은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면, 왜 이게 거짓이죠? 시간은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이나 기억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는 순간은 딱 지금 이 밖에 없거든요.
예. 모든 것은 생각과 기억이라. 삶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의 생각과 기억의 덩어리를 이렇게 예. 덩어리가 만든 어떤 구조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수평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줄 알고 있다가 예.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수평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딱 그 순간 하는 순간부터 이미 가능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존재할 수 있는 순간 그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과거와 미래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억 상실이 걸렸다. 그럼 과거가 없거든. 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개념이고 기억이고 생각일 뿐이라는 네. 있는 것은 직업뿐이라는 오케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과 기억의 산물일 뿐이지. 만약에 이 순간이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 이름은 김기태고 나이는 58세고 그 다음에 몇 년 몇월 며칠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이 전부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거든. 나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과거의 바탕을 두고 있는, 뒤바뀌어 얘기하면 과거는 없잖아요. 과거는 없는데 어디에 바탕을 두느냐 하면 과거라는 이어지는 생각과 기억의 바탕을 두고, 나라는 게 뭐냐? 만약에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과거를 더듬지 않으면, 근데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에 빠지면, 생각과 동일시가 되면 정말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이 생각이 참 묘한 어떤 힘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나라고 하는 거는 그 기억과 과거의 기억과 미래라는 것도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이 기억이, 과거라는 생각과 기억이 있으면 반드시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이 똑같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라는 것도 뭐냐면 생각과 기억 속에 있어요. 기억 속에 있든 생각 속에 있다는 거는 실제 하면은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생각할 때만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또 생각에 대한 믿음, 생각과의 동일시가 있으면 그게 정말 있는 것처럼 더 실제하는 것처럼 믿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겠지만,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없다면, 그러면 이 과거로부터 바탕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과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어떤 고착화된 이 나에 대한 기억, 이것이 없다면 이건 과거로부터 형성된 거니까 지금 나는 뭐냐? 이래 봤을 때에 시간이라는 어떤 개념이라는 거죠. 생각 속에만 있는, 시간이라는 건 생각 속에만 있는 흑우라는 거죠. 그 실제 하는 거 뭐냐면 항상 지금이다. 시간은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직이라는 건 굳이 이제 얘기하니까 그 순간밖에 없는 거지. 그 순간밖에 없는 건데, 이건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없음이라 해요. 순간밖에 없으니까. 이게 시간이 없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인생은 수평의 시간 속에서 그 연장선에서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뭐냐면 그 나와 세계는 또 한 사람 더 있다. 우리 그 원정 씨는. 네. 과거를 빼면 지금도 사실은 말인데 늘 항상 우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과거를 기억할 수는 있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니까. 기억할 수는 있는데, 기억의 무게가 제로이면, 그죠. 기억의 무게가 제로이면 거기에 끄달리지는 않거든. 기억이 똑같은 과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의 무게가 제로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그 무게가 실리면, 다시 말하면 그 생각에 또는 기억에 나도 모르게 믿음을 부여하는 거지. 자꾸 믿음을 부여하게 되면 생각의 내용들도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어떤 존재다 하고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나타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생각 속에 있는 하나의 이미지, 환상과도 같은 거지, 이게. 생각하면 있고, 없으면 없는,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건데. 어쨌든 쭉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혹시 얘기 나누는 중에 의문이 되거나 뭐 이러면 같이 진실 게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러면 뭐,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란 딴 게 아니고, 여기 나다 말이죠. 요 몸이 난데, 세계란 단어가 하면, 나와 나 아닌 것. 여기 나면, 나 아닌 것 전체가 세계지. 그죠? 바깥에 무슨 일이, 난도 세계고, 내 바깥에 있는 것이니까. 또, 자연도, 뭐, 사회 현상도, 모든 게 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계란 나와 분리되어 나 바깥에 객관적으로 저 산이, 들이, 바다가, 남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 바깥에 존재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하는데 거짓이다라고 한 6분이 진실이래. 왜 거짓인지 한번 누가 말씀하신 중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누가 거짓이라 그랬지? 저도 거짓이라고 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얘기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요때는 또 손 안 든대. 6분 중에 손 들었던 사람. 아까 그 야마꼬님 이쪽입니까? 진실이가 또. 아까 거짓이라고 해서 손 들었어. 오케이. 그래, 우리 그 지연이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고 있으면은 뭐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랑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깨어 있을 때만 저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의미가 부여가 되면서 세계가 저한테 생기는 셈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세계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없으면 세계가 없다. 왜냐하면 자고 있을 때는 전혀 세계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라는 어떤 자각이 내 안에서 깊이 일어나면, 다른 말로 하면 다 나니까 충돌도 갈등도 고민도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해하고 뭔가 평화를 찾고 하게 되는데,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진실로 느낀다면은 분리됨에서 비롯되는 모든 불안이나 어떤 현상들이 다 사라지거든. 왜냐면 다 나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지연이는 그러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론은 알겠는데 아주 완벽히 느껴지죠. 그러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번, 나는 깨닫지 못했다. 이건 대부분 다 진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제일 크게 대답하세요. 우리 최영인데, 맞지? 그지? 나는 깨닫지 못했다. 진리를, 응? 말할 이유가 없다고? 당연하다. 또 옆에서 해석을 해주면.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 같이 이제 그걸 쭉 한번 전체적으로 섞으면서 또 하나씩 이렇게 보면, 일단 이건 진실 거짓 뭐 이거 놔두고 요걸 가지고 한번, 내가 진실이라 해도 그게 나의 어떤 그런 지식암, 내가 이해하는 어떤 가치관일 수 있고, 진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하는, 내가 그렇게 옳다고 거짓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알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곧잘 이제 알미 삶으로 내려오는, 알 수는 있거든. 근데 삶으로 내려오면 알면 사라지는데 삶에서는 이렇게 펼쳐지는, 이렇게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런 건데, 아까 이게 제목을 진실과 거짓, 착각 혹은 이렇게 환상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 원래 모든 것이 다 진리란 펼쳐져 있는데 내가 어둡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알지 못한다. 그 뒤바꿔 얘기하면 진실은 또는 자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이 밝아지기만 하면, 이 밝아진다는 게 뭐냐면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축적된 조건화된 어떤 생각들, 관념들,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고착화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이라고 하거든. 고정관념, 이 세상을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고 남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 그게 뭐냐면 과거로부터 쭉 경험되어진 이런 경험의 축적, 지식의 축적, 그로서 자기 안에 생기게 된 어떤 자기 나름의 가치관, 이런 건데, 이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진짜 참된 진실하고는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찾거나 어떤 새로 얻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게 있으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고정관념, 틀, 이런 것들이 그쳐지면, 뒤바뀌어 하면 진실을 보지 못하게끔 내 눈을 가리는 이 안경, 이거 하나만 그쳐지면 그냥 원리 있는 거니까 내가 잘못 봐, 이게 착각이라는 건데, 내가 잘못 봤던 거니까 요것만 그대로면 바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태어났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이건 곧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딸 혹은 아들인 내가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났습니까? 하나의 생명이 난 거지, 그죠? 하나의 생명이 났는데, 하나의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존재라면, 생명이 났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존재라고 하는데, 이때 이 아이, 갓난아기를 봅시다. 갓난아기는 자기가 태어났다는 걸 알지도 못해요. 그냥 존재, 어떤 인식도 못하니까. 그냥 존재할 뿐인데, 그리고 이 아이는 뭐냐면, 분리감이 없어요. 내가 있어야 나 아닌 것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나라는 개념이 아직 생기질 않았어. 그냥 존재할 뿐이라 아주 그냥 생존, 어떤 그런 생명의 어떤 본능적인 감각만 가지고 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배고프면 짜증을 내고 이렇게 자기 욕구만 채우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한 생명이 태어난 거래. 만약에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또는 딸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니잖아. 딸, 아들 가는 것도 그런 구분 없고 한 생명이었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환경이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쭉 어릴 때 살아왔던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었어요? 우리 미정 씨 한번 물어보자. 저 뒤에 있는 미정 씨. 아니지. 만약에 다시 내가 인생을 선택한다 하면 절대로 안 태어나지, 그지? 그죠? 맞아. 그런 사람 많다. 대부분 우리 다 같은 병동 사람이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자, 탄생의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욕구를 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하나의 승리로,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생명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태어났을 때도, 나는 본인이 태어났다, 이 생각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존재만 하죠. 이 순수 존재라 그래요. 그때는 아무런 분리감이 없어.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어떤 개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성장해 가면서,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엄마죠. 엄마가 이제 이렇게 부리면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름을 불러줘요. 기태야, 까꿍. 아이고, 우리 기태궁 이뻐라. 뭐 자꾸 들으니까 이름과 동일시가 돼요, 이게. 이름과 동일시가 되면서 한번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고통스럽고 메말라 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부르면서 이제, 아이는 뭘 몰라. 뭐 이렇게 이상한 얼굴이 씩 나타나가지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뭐냐면 눈도 제대로 못 떴지. 그러니까, 인큐베이터가 뭐, 근데, 이거 보는데 자꾸 나타나가지고 설랑은 뭔가 살갑게 대해주고, 나는 한 번도 살갑게 대해주지 않더라만. 아니, 그건 말이 틀렸다. 난 기억이 없으니까. 아마 살갑게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날 볼 때마다 뭔 얘기를 하는 기라. 기태야 있긴 나도 모르게 통일시가 돼요. 이제부터 통일시가 시작됩니다. 통일시가 되면서, 그때 통일시가 될 때도 아이들은 아직 나라는 개념은 생기지 않았거든요. 어린아이들 곧잘 우리가 경험하는데, 어디에 놀러가 쪼매나니까 손주가 갈 때 뭐냐면, 내 거야! 이래 안 하고, 만약에 기태라 하면, 기태 배고파. 기태한테 밥 줘. 뭐 이러잖아. 아직 내가 없어요. 자기가 하도 듣던 이름이니까 자기 이름과 동일시가 된 거지. 동일시가 돼가지고 이것도 아직 3인칭으로 불러. 3인칭으로. 기태 배고파. 기태 어지러워. 뭐, 기태 잘생겼어. 뭐. 요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하기 전에 이 3인칭으로 자기를 불러요. 자기를 부르는 그때도 아직까지 나라는 개념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분리감은 없어요. 이 나라는 생각이 아주 뒤에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릴 때부터 오는 게 아니고 뒤에 와가지고 아직 자기 것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누가 아까 친구들이 가져가서 뭐 물건을 가져간다든지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해도 그냥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라. 그러니까 뭐 유치원에 이렇게 가는데 막 다른 애들은 막 가져가는 거라. 가져가니까 야는 내 거, 네 거라는 게 없으니까. 나가 있어야 내 거, 네 거 있거든. 그게 이거 없으니까 뭐냐면 그냥 가져가는데 집에 가잖아. 집에 가면 엄마는 뭐냐, 어제 사줬던 거 뭐 어디 있어? 가져갔어. 이러는 게. 그럼 엄마는 뭐냐, 잘 줬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막.
그래 뚜디 맞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야는 점점 배우는 기라.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왜 맞는지를 모르는 기라 자기가. 이건 자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왜 맞는지를 모르면서 자꾸 이제 개념이 생기는 거래. 생기면서 7살, 8살 때 돼가지고 아, 나라는 게 있고 남이라는 게 있구나를 이해하는 납득하게 되면서 뭔가 내 것을 지켜야 될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요. 이 늦은 경우거든요. 늦은 경우인데 어쨌든 많은 경우에 갓 태어났을 때는 내가 없기 때문에 너도 없고 세계도 없어요. 어떤 인식도 없어. 구분도 없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아이들은 늘 평화로워요. 한 번씩 운동일에 가다 보면 아들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걷다 이래 보면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오는 아이인데 그 보면 아들은 뭐냐 뛰어 발짝발짝 뛰고 뭐 얼마나 잘 뛰고 누가 가더니 이러고 자유로워요. 평화롭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 그냥 이유 없이 행복해. 행복이라는 개념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냥 존재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점점 기태 밥조 이게 아니고 점점 이제 내가 되거든요. 나라는 개념은 뒤에 생겨요. 뒤에. 한참 뒤에 생겨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거짓입니다. 뒤에 그리고 또 뭐냐면 태어난 생명 이게 몸이죠. 육체. 몸이라는 건데 이 몸이 나다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살아오면서 그리고 또 이제 얘기 듣죠.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네 생일은 얼마다. 그 생일만 되면 저는 아직까지 어릴 때 하도 가난해가지고 1년 내내 꽁보리밥 먹고 아니 꽁보리밥도 먹는 날도 그 특별한 날이라 맨날 국수 우리 어릴 땐 다 그랬어. 그죠? 해방 지나고 저거 해방이고 좀 6.25 전쟁. 아이고 헷갈린다. 내 나이를 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전쟁 끝나고 한 7, 8년 뒤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아까 그 8년 뒤에 태어났고 내가 태어났으니까 정말 가난했던 거죠. 가난했던 건데 늘 수제비에 이래 먹다가 고춧가루 하나 없는 소금에 절인 김치 그리고 또 위에다가 이제 밥을 먹으면 행복하고 근데 어느 날 소고기 나오는 게 그것도 하얀 쌀밥에 엄마 뭐 날이가 네 생일이다 이래 나오는 게 생일을 한 번 소고기 먹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돼. 받아들이게 되거든. 이 전부 입력이에요.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부터 뭐냐면 이 몸이 나다라는 자기 동일시가 이래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그 뒤에 한참 뒤에 나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등장하게 되면서 나가 생기면 나의 것, 그러니까 너가 생겨요. 자, 나와 세계의 분리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 경험이 반복되어지면서 받아들인 지식이에요. 니는 뭐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아들인지 남인지도 몰랐어.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약간 아들이다 또는 무슨 남자다워라 이 개념이 자꾸 들어온 거래. 그러면서 그 동일시가 되고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생기면서 이제 뭐냐면 나라는 것도 생기면서 이 몸이 나다는 것도 믿게 되고 동일시가 되고 이 나는 아들이다 하는 것도 되고 나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이게 뭐예요? 전부 입력된 지식이다. 밖으로부터 들어온.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근데 이건 뭐냐면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무슨 판단 능력이 있나 뭐 있나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전체야. 이렇게 할 수 있나? 그 자꾸 부르면서 뭐냐면 이렇게 개념이 되면서 요래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라. 그러면서 원래는 하나인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지금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 혹은 환상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변한 습관적인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게 진실인데 우리는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과 상실과 인생이 두려워지는 거라 이게. 이 넓은 세상, 무한한 세상에 나 혼자 어떻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나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지켜나 이게 굉장한 어떤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안에 차차차차 이제 이게 나가 생기면서 점점 이건 강화돼요. 강화되는데 이 강화되어 가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환경마다 다 달라요. 저는 어쨌든 어려서부터 결핍된 가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보호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결핍인데 그런 상황 속에 살아오면서 또는 어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는 기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이뻐가지고 줄줄 빨아. 뭐 해주고 저 해주고 야는 행복한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고 부러운 대상이죠. 아니요. 인간은 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것 자체가 전체인 나가 이 육체가 나고 나는 태어났다는 걸 받아들이면서부터 분리가 오잖아요. 분리라는 건 뭐냐면 부분이에요. 부분으로 전락하거든요. 전락하는 건데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렇게 사랑받았던 이 사람도 뭐냐면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어떤 결핍과 어떤 상처가 오느냐면 너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 생각하고 선택할 그걸 안 하는 기라. 다 해주니까 막 이 과보라 자기가 없어. 그러니까 다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런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정반대의 환경에 있었던 사람.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술 먹고 부딪차고 늘 과감 소리가 눈만 뜨면 아침에 눈뜨기가 두려운 어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늘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하고 둘이 만나가 결혼했어. 극과 극이 만난 거죠. 근데 이 결혼하는 것도 뭐냐면 그치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뭐 늘 이래 두렵고 이런 사람이 뭐냐면 남들에겐 친절해요. 자상하고. 그쵸 뭐 보통 아버지가 이렇게 집에서 막 와 이런 사람은 밖에 나가면 호인이라. 세상에 저런 사람 없어야 되는 게 그걸 집에 와서 다 푸는 기라. 그런 게 뭐냐면 이 사람도 이분도 뭐냐면 늘 친절한 거라. 인사 잘하고 막 이러니까 이 딸의 아버지는 뭐냐면 같은 이 운명이 네가 만나가지고 세상에 보이긴 해. 젊은 사람이 참 인사성도 밝고 쓰레기 버리러 이렇게 하면 주세요 하고 받고 참 괜찮은 사람이네. 요새 사람 저런 사람 없지.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가 이제 해가지고 신랑은 결혼하게 되는데 이 결혼도 뭐냐면 이 아버지가 세상사 저런 사람 없다. 결혼해라. 해가지고 하거든. 이래가지고 결혼하는데 결혼해가지고 신랑은 여는 존중받고 사랑받았잖아요. 여기는 막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처음으로 뭐냐면 시댁에 가잖아. 시댁에 가는데 시댁에 갔을 때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 가족들 갔을 때에 벌어진 상황에 이 부인은 너무나 질려버려. 저것들이 인간인가? 이렇게 그 간자리에서 막 존중하고 새 며느리 왔나 이게 아니고 거기서 싸우고 말이지 뭐 칼을 들이대고 부엌으로 들어가 죽인다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질려버린 거래. 질려버린 건데 어쨌든 그래가 참 묘한 건 뭐냐면 이게 또 알 수 없어요. 절망이고 상실이고 고통이고 선택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인가? 동전은 항상 양면이 있어요. 참 양면이 있는데 바로 그런 어떤 결핍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늘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가 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평화를 갈구하게 돼 있어요. 참된 갈구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 이러면서 결국 자기로 만나거든. 자기로 만나게 되는데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자 보세요. 우리 몸이 태어나잖아요. 이 얘기를 진행해 보면 몸이 태어나는데 뒤에 이제 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 이걸 이제 가짜나죠. 내가 생각하는 나.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진짜 나, 이 진화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이게 육체와의 동일시 그리고 나다라는 느낌 속에서 펼쳐지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당연히 몸이 내니까 내 인생, 내 취미, 나와 다른 이 가치관 충돌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나는 나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나누어지기 전, 분리되기 이전, 나라는 개념 없고 너라는 개념 없고 세계로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인데 육체로 태어났을 때 아직 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존재. 하여간 참 그렇다고 해서 요 몸이 진짜 나냐 아니에요. 진짜 나는 이런 형태가 없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피부로 통해 가지고 요 안과 요 바깥이 있잖아요. 이 비록 나라는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요게 물질로 하나의 부분으로 형상화 된 거란 말이에요. 요건 드러난 거거든. 나타난 건데 진짜 나는 이런 형상도 없어요. 모양도 없고 어디에나 그런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갑자기 그럼 지나가를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경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저도 그 진리를 구하고 자유를 찾을 때는 늘 나한테 그랬거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늘 그런 어떤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서로 반대되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되는 부부가 만나가 참 많이 아프게 충돌하게 되는데 늘 싸우고 이게 이제 상처가 아이들한테 대물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게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것도 지긋지긋한데 삶도 지긋지긋하고 결혼도 지긋지긋하고 인생 전체가 지긋지긋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이 오래도록 질기게 반복되니까. 근데 참 알 수 없는 이 삶의 입체성. 그 동전의 양면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통과 결핍, 뭘 해도 괴롭고 어떤 순간성에도 쉼이 없는 이것이 참 희한하게 근원으로 향하게 하거든. 나는 뭐고 진짜 평화롭고 자유로운 게 뭔가 영원한 게 뭔가를 찾게끔 만들어요. 만약에 편안했으면 이거 안 찾거든요. 사람은 결핍 속에서 어떤 목마름 속에서 물을 찾게 돼요. 그렇다면 뭐냐면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이 이 바깥으로 펼쳐지고 늘 부닥치는 이 반복되는 이것 이전에 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에 대한 갈증이 그 목마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찾게 되면 이 삶 전체가 감사하게 돼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약간 고통의 연성인 이 결핍의 연성인 두려움의 연성인 이 속에서 바로 이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게 저절로 감사가 돼. 그런 측면에서 삶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진실을 눈뜨지 못하면 여전히 어떤 한계와 부분 속에서 이 한계와 부분은 진실이 아니에요. 삶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조건화된 고착화된 관념, 고정관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는 이렇게 약간 펼쳐져 있는 이 넓고 무한한 어떤 세계 속에서 하나의 동떨어지는 어떤 개인이라고 개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럽고 헤쳐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삶을 이 어떤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 삶 속에서 나를 지켜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삶은 두렵고 고통스러운데 여전히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건 저주스러운 환경이다. 근데 다시 보세요. 이게 정말 저주스러워서 저주스러우냐? 만약에 내 눈이 열리고 그 어떤 생각이 깊어져서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저절로 솟구치는 감사가 나를 휘어잡아요. 그 감사는 뭐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요 사랑이거든. 이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이 인생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가지나라 그랬잖아요. 가지나라 그러는데 사실은 몸이 태어나는 게 우리는 이제 몸과의 동일시해서 요리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태어난 적이 없지, 그죠? 왜냐하면 나라는 개념은 뒤에 생긴 거니까, 나중에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탄생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걸 믿게 되면서 나는 뭐냐면 죽는 자가 돼요. 나는 죽는 자가 되거든. 다시 말하면 나는 뭐냐면 유한한 존재가 돼. 완전히 한번 태어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언제나 내 가진 어떤 수고와 노력과 성취도 다 물어 돌려버릴 이 두려운 죽음. 나는 이렇게 가는 인생이란 뭐냐면 나와 상관없이 태어나가지고서 죽음으로 가는 이 험악하고 헛된 뭘 이루었더라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이게 하늘의 천형, 하늘의 형벌 같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뭘 해도 결국 죽는데 뭐 이래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뭐 이래 되는 건데 이 자체가 삶과 죽음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환상이에요. 내가 이걸 나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버린 하나의 관념, 고정관념 그런 거거든.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환경으로 돌아가서 환경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이런 환경에서 내가 태어나서 참 결핍 속에 살아가는데 엄밀히 말하면 삶의 진실은 이렇다는 거죠. 뭐냐면 진짜 나가 누구냐? 진짜 나가 누구냐?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내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상태 속에 있어서도 사람은 어떤 뭔가 근본 딱 꼬집어 이게 불안하다라기보다도 근본적인 불안과 결핍 또는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지위가 높고 권력을 다 많이 가져도 세상 모든 사람들도 우러러 받는 인기를 가져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진짜 그렇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무슨 노력을 통해서 얻거나 쟁취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진실로 쉬게 하지 못한단 말이지. 무슨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히 쉴 수 있는 무엇을 찾아서 몸부림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자유와 평화를 구하기 왜 그렇게 그 그리움과 갈증을 가지게 됐냐 하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 무한하고 영원한 부분으로 나누어지긴 이 개념이고 생각이죠.
나누어져 있지 않는데 나누어져 있다고 스스로 고착화된 관념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뭐냐면 모든 것이에요. 진짜 나는 영원히 자유롭고 행복하고 무한하고 형태에 가진 존재가 아닌 사라지지 않는 그 무엇이거든. 근데 그 무엇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육체와의 동일시 속에서 막 살아가면서 버겁게 생기면서 이 버겁고 인생의 어떤 결핍 속에서 몸부림치게 되면서 영원한 자유를 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행복을 추구.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본래 모습이 그래요. 자기 본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게 돼. 근데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길이 그게 어디 있는 걸 모르니까 밖으로 가는 거죠. 저걸 얻으면 쟁취를 하고 안정된 생활을 얻고 어떤 뭐 이렇게 되면 사랑을 얻으면 밖에서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참된 것에 대한 그 눈이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어때 본능적으로는 어떤 부족함을 불만족을 느끼니까 찾는데 밖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 가도 없거든요. 원래 내 모습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약간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 나가 세상에 약간 태어난 적 없이 태어났는데 이 환경 속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환경 속에 주어가지고서 막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이 고통스러운 괴로운 어떤 환경을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나를 찾으려고. 이 삶 속에서 몸부림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노력하지 않아도 본래 있는 이것을 자기가 찾고 싶었어. 이 자기 본래 모습을 그렇게 누리고 싶어서 사실 의미를 말하면 이런 환경을 자기가 선택한 거라. 선택해서 고통을 많이 받는데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런 환경이 내게 주어진 것은 결국은 적어주려고 내 본래 모습을 되찾아주려고 스스로가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삶이 이해가 되면 전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바라보이는데 조금만 더 가볼게요. 첫 번째서 태어났다. 요리를 한다는 거죠. 요거 나는 건데 연결시켜보면 자 어떻게 분리가 실제가 되는지 봅시다. 이 분리라는 건 착각이고 환상이에요. 진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됐다는 거죠. 나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은 나의 것, 너의 것, 아들 이렇게 보면 막 내 거야! 이러잖아요. 진짜 그거 뺏으면 난리 난다 막. 내 거야! 이러면서 환경에서 성장해 간단 말이죠. 자, 전체가 부분으로 분리가 되었죠. 이거 꿈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의 존재를 이 육체와의 동일성이 생기면서 받아들이게 된 내는 본래 없는데 나라고 믿게 된 거죠. 이게 꿈이라고 그래요. 환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거짓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게 삶에서 생각해보면 누구나 이 바탕에서 살아요. 자, 다시 볼게요. 누구나 이 바탕에서 계속 반복돼요. 기태야. 모든 경험이 나라는 바탕이 되거든요.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진짜 있는 것처럼 돼요. 이 습관에 진짜 있는 것처럼. 없는 건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있는 것처럼 이 나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래 되면서 꿈인데 이 가면서 뭐냐면 이 과정을 또 한번 분리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지고 몸과의 동일시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래 그래도 얼마 때는 뭐냐면 잘 놀아요. 막 이래 잘 놀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또 다른 분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뭐냐면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해. 어린아이들은 다 내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 몸으로 살아가지. 근데 사춘기가 되면서 뭐냐면 이 몸과의 분리도 와. 어떻게 보냐면 내 코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 키가 왜 이리 작아? 뭐 이래 되는 게라. 난 특히나 이 잘생긴 얼굴이 말이지 이게 코가 아프리카 사람 코라 가지고. 그거 심했어요. 그전에 한 말씀드린 것처럼 톰 크루즈 같은 코가 돼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꼴보기 싫은 기라. 그래가지고 신랑은 이 몸과의 분리가 와요. 또 턱이 어떻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기가 그죠? 키가. 그러면서 약간 자기 몸과의 분리가 오거든요. 점점 전체가 나라가 되면서 나누어지잖아요. 분리가 된 부분이 되면서 이 부분이 점점 축소가 됩니다. 작아지는 게 이 전체가 꿈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어쨌든 분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신체적인 것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합니다. 참 전진스럽게 잘 살아갔는데 잘 살아가다가 아주 어릴 때 처음으로 거울을 봐. 엄마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직 색깔들이 잡으니 빨간색인가 분홍색인가 거울을 봤대요. 거울을 이렇게 딱 처음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놀랐다는 기라. 이게 낸가? 믿을 수가 없는 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약간 만약에 그 원빈 같은 얼굴이었다면 이게 내구나 이랬을 텐데 그 얼굴이 너무나 낯설어 보이고 못생겼다고 생각된 게래.
그러니까 나중에 사촌이 가면서는 이런 나를 봐줄 여자라도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충격이 어느 누구와도 이렇게 어울리지 못할, 다가가서 스스로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그리지 못한, 그 참 힘든 어떤 삶을 열등감 속에, 심한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몸과의 분리가 오죠. 그러면 좀 더 크면서 사춘기가 오면 또 마음과의 분리가 옵니다. 마음과의 분리가 오는 게, 내 게으른 게 너무 싫어. 또는 무슨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편하게 대해주고, 무슨 이렇게 당당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위축되고 초라하고 쪽팔리고 난 싫어. 마음과의 분리가 와요. 이 분리가 계속 됩니다. 이 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분리가 되면서 뭐냐면, 이 전체가 점점 작아지고 설랑한 게, 이제는 밖에 나가기도 두렵고, 남들을 보기도 만나기도 두렵고, 어떻게 보니까 늘 신경 쓰이고, 눈치 보이고, 또는 어떤 의식되고, 이렇게 늘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래. 힘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힘들어지고, 지극히 작은 존재가 이렇게 된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진실은 뭐냐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이고 관념이고 개념이고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조건화되고 고착화된 것일 뿐이에요. 이게 실체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늘 그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 보였는데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한순간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 진실의 힘은 그래서 강해. 한순간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건 꿈이었어요. 흑우니까 한순간 녹아버려요. 그러면서 약간 해방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오거든요. 근데 그게 착각이고 거짓이었고 환상이었다는 사실만 알게 되면 적시로 깨어나요. 왜냐하면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생각의 힘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곧잘 경험해요. 곧잘 경험하는데 뭐 적당한 예를 내가 잘 못 들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망상이 하나 드러났어. 우리 곧잘 저는 이제 뭐 생각에 망상이 많은데 생각이 하나 딱 일어나면 생각의 내용물이 있잖아요. 뭐 주인공이 나타나고 우리 꿈을 생각하면 돼. 꿈을 꾸면 잘 때 꿈을 꾸면 막 이렇게 막 나타나는 기라. 저는 주로 이거 도망가고 귀신 따라오고 막 숨었는데 막 짐승이 와가지고 설랑은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숨었는데 달려들락 하는 기라. 일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거 다 깨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잘 안 꿉니다. 어쨌든 간에 꿈을 꾸는데 보면 그 꿈 속에서는 진짜예요, 그게. 그래서 막 그러다가 확 깨면 그냥 한순간 꿈은 사라지잖아요. 꼭 그만 같던 건데, 근데 꿈 속에 있으면 그게 진짜라. 깰 때까지는 진짜라. 잠잘 때 꿈은 깨어있을 때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빠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곧잘 이렇게 모임에 가면 금요 모임에 가면 그 중에 한 분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것 같아. 꽤 큰 돈을 빌려줬는데 편안하게 잘 있다가 준다 캐는 안 준 기라. 그 생각만 하면 확 들어가는 거래. 그 속에 들어가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고 괴롭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기라. 단지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만약에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편안해. 근데 생각이 딱 일어나서 생각 속으로 딱 들어가고 생각에 빠지고 생각에 함몰되면 진짜가 돼버려. 정말 진짜가 되거든. 한번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가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삶이란 수평이 아니고 수직이다라는 이 측면으로 같이 연결시켜 보면 어제 뭐 했다 이 말이죠. 이 대목에서 불가에서 얘기하는 불천이라는 게 있어요. 불천. 옮겨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옮길 천자인데 옮겨오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야마권님 저 앞에 산을 보면 내가 살 때부터 10년 됐어요 여기? 15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어이구 오래됐네. 20년 전부터 있어왔던 산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어제 있던 산이 지금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뭐냐면 아까 박가연 선생님이 연결시켜 보면 다 같은 얘기니까 왔다 갔다 해볼게요. 이 얘기 진행 따라가지고 삶은 과거나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직이거든요, 수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지금 이 순간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대한 기억과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과거로부터 물들지만 않으면 과거로부터 채색되지만 않으면 그냥 이것뿐이잖아.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 어떤 존재, 생명이란 말이죠. 그냥 이 순간이거든. 근데 나는 이 어떤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이 나는 뭐냐면 여기에는 나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무엇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존재밖에 없는 거야. 순간순간밖에 없는데. 근데 이걸 어떤 그 특정의 존재, 나라는 존재로 연결시키는 것은 생각과 기억이에요. 실제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나는 과거로부터 이렇게 존재해왔어. 이 연결시키는 생각이 저 대상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아니고 기억과 경험들이 축적이 촉건해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실제적인 한 존재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살다가 지금 여기 와 있지라는 이 믿음이 적을 만드는 거래. 실제하는 것처럼 만드는 건데 그래서 불천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옮겨오지 않는다라는 건 불가에서 얘기하는 게 눈 떠보면 진실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 보면 뭐냐면 어제의 산이 아니라 그냥 있을 뿐이라 이게. 이게 옮겨오지 어제의 산이 오늘로 옮겨오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그게 그 불천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우리의 존재와 이 바깥의 세계의 존재성을 부여하는 것은 분리된 분리감을 느끼고 그 어떤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고 기억이거든. 생각과 기억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그냥 있음밖에 없는. 그게는 뭐냐면 뭐라고 특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보세요.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쭉 요건 말씀을 드렸으니까 세계란 나와 분리되어 나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 객관성을 그 존재성을 부여한 것은 뭐냐면 아까 연속성, 기억들이죠, 그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부여한 건데 실제로는 뭐냐면 통으로 하나라는 거죠. 통으로 하나, 통으로 하나인데 자, 요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야기가 쭉 이렇게 진행되어 가면서, 공감은 되죠, 그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고착화된 어떤 그 개념이고 관념인데, 그런 관념들이 없다면, 그게 진짜 착각의 환상에서 바탕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렇게 밝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나는 어떤 존재고 어떤 시간적 연상수장이 있다라고 거기서부터 비롯된 나는 어떤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에서 비롯된 그 바탕에서 이해한 인생의 온갖 무게들, 그게 일시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원래 없던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존재만 남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아까 옮겨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이제 이해가 되죠. 어쨌든 머리로만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게 이게 이렇게 아는 것과 공감하는 것과 나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기 쭉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 그죠? 오케이. 여기서 한 걸음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나라는 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지나지 않는다. 진실이 아니라 내가 가지게 된 어떤 착각과 환상이구나 하는 이해까지는 왔다는 거죠. 요 바탕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나아가 보면, 내가 없다.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가 모든 분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실제하지 않는 분리를 만드는데 이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없다. 나라는 또 경계선, 테두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통해서 생각으로나마 그렇게 이해가 됐으니까 전부 다 그거는 생각과 기억과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조건화된 어떤 조건 반사적인 것이다라는 게 이해됐으니까 그 바탕에서 내가 없다라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보면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갓난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 차이가 느껴지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지. 그 빌딩과 이것의 차이, 저 나무와 또는 어떤 여러분들과 이것의 차이, 이 몸의 차이, 또 하늘과 하다못해 가지고 설랑은 운동할 때 보면 이렇게 개미들이 많이 뛰어다니는데 그 개미와 이것의 차이,
또 그 요즘엔 매미 소리가 참 많이 들리던데 이제 때가 다 돼가지고 죽은 매미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 이미 죽었는데 걔들은 7년을 기다려서 7일 동안 살다가 가잖아요, 그죠? 그 함부로 잡으면 안 돼. 근데 막 우는데 생명이 소진되면 떨어져 죽어요. 운동하다 보면 막 떨어져 있던데 그때마다 내 혼자 생각해.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몸이 또 운동하는 사람이 밟혀가지고 자전거에 밟혀가지고 막 이렇게 찢겨지고 이게 참 안타까워가지고 볼 때마다 이렇게 옆으로 풀숲으로 치워지거든. 치워주는데 치워주면서 그죠? 발에 차이는 저것과 발에 차는 이것, 죽은 것과 살아있는 이것. 이 차이라는 것이 참 느껴지지가 않고 또 뭐냐면 어떤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과 매미 소리가 맹거려요. 분명히 우리가 뭐냐면 우리 생각으로 보면 매미는 밖에서 울리는 소리를 내가 들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래 되거든. 근데 조금만 주의 깊게 바라보면 안과 밖이 없어요. 이것과 저것이 그러니까 굳이 표현해 보면 밖에서 들리는 매미 소리와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달에 나무 그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과 사람이 걸어가는 것과 이것의 움직임. 이 움직임이 그냥 한 판으로 그냥 이렇게 영상처럼 왔다 갔다 이래 하거든.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와 밖과 안이 없고 그 생각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물질과 정신 이 구분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이렇게 참 묘한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봤거든. 많이 봤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근데 이제 요렇게 요런 어떤 그 생각으로 쭉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는 너무나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죠. 요건 내고 요건 내 아닌 것이 있고 나와 남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생경스럽기도 하고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들릴 뿐인데 요게 자기 것이 되려면 요런 얘기들에 대한 공감 또는 뭐 책 읽어보면 또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런 어떤 공감과 공감은 뒤바뀌면 거기서 조금 더 걸어 나가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그게 이제 이렇게 가슴 속으로 쏙 들어오면 진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대부분 습관적으로 내가 저걸 듣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당연한 익숙한 거고.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이렇게 의심해보고 그 나라는 것도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맹목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조금만 들어가 보니까 이 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미지 불과한 육체도 마찬가지거든. 이 이미지에 불과해. 이마를 볼 수 없죠. 뭐 턱을 볼 수 없죠. 이 뒤통수를 볼 수 없죠. 우리는 얼굴을 볼 수 못해. 이 등줄도 못 보고. 우리의 몸을 온전한 형태로 절대로 경험 못해. 근데 우리는 뭐냐, 멀리 살다 보니까 이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내 몸은 어떻다라고 그냥 알은 거죠. 모든 게 이렇게 모호하고 분명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뭐냐면 습관적으로 그냥 대충 믿을 뿐이라. 그게 삶인 거죠. 그리고는 뭐냐면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살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일하거든. 그냥 일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그냥 가고 밥 먹을 때 배고프다 그냥 가요. 뒤바꿔 얘기하면 당연히 이건 내고 나라는 게 베이스에 딱 깔려붙고 그 다음에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살아요. 그 무의식을 그냥 당연히 일어나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얘기나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호기심이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다 보면 또는 이 나라는 게 단지 관념이고 생각이고 기억일 뿐인 실체가 없는 거라는 게 좀 가슴으로 와서 어떤 생각이 들 때에도 그렇게 한번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 관심과 호기심이 진실을 드러내. 묻지 않거나 의심하지 않으면 언제나 믿어왔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그 틀이 언제나 진실인 것이 드러나지만 조금만 기울이면 그 완벽하고 두텁던 그게 틀이 착착착 꺾이거든. 꺾이면서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진실. 그게 금이 가버려요. 금이 간다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만드는 허구의 세계라는 건데 그러면서 뭐냐면 바로 여기 있으나 이것이 세상이야 라고 믿었던 그것이 금이 가면서 고정관념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형성되기 이전 그게 조금씩 이렇게 감각이 되거나 느껴지기 시작하거든. 느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호기심이, 관심이 점점 자기를 몰입하게 해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했는데 있어가지고 그 의심을 저절로 일어나거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늘 되풀이에도 살던 다람쥐 쳇바퀴 돌던 이 사람들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진실들을 감각하기 시작해. 감각이 시작하면서 그 점점점 그 힘이 이제 강해지면 거기에 자꾸 믿음이 가니까 이젠 계속 그쪽으로 가요. 영남대학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갔을 때 그 멋진 말이다 싶었는데 영남대에 들어가니까 크게 전광판에다 뭐라 썼냐면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정말 맞더라고. 나를 살아오게 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게 내가 존재한다는 이 습관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냐면 이게 고정관념이고 환상이 거짓일 수 있구나. 진실은 이렇지 않을 수 있구나가 득 들어오면 그래서 뭐냐면 이를 보니까 공감이 되고 정말 그런 것 같아. 나와 너의 분리가 실제가 아니라 조건화된 어떤 반응, 어려서부터 들었던 모든 것이 입력된 조건화된 그 맹목적인 믿음, 신념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근데 뭐냐면 이게 습관이 사람을 만드는 거죠. 늘 새로운 어떤 세계를 감각하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구나. 내가 이 세상을 너무 맹목적으로 문 떼듯이 그냥 하나로만 봤구나. 그렇지 않을 이게 들어오면 그래서 약간 그 분리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잠깐 될 수도 있는데 다시 습관이 덮쳐요. 이제 습관이 사람을 만드는. 근데 이 진실을 발견하고 자그마하게라도 진실을 발견하고 나면 요 낯선 거거든요, 이게. 이 낯선 것에 대해 자꾸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이제 이쪽 시각에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습관이 뒤집어져요. 이게. 늘 이게 옳다가 됐던 게 처음은 아주 작고 미약한데 그러면서 이게 뒤집어지거든요. 이 한번 전환이 와야 돼. 전환이 오면 믿었던 모든 세계들이 다 사라지고 너가 없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진화는 뭐냐면 내가 없다는 거야. 나라는 건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진화는 온 전체가 나다. 사실 나라는 표현이 안 맞아요. 그냥 굳이 이제 표현해가지고 진화라고. 왜냐 우리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 물들어 있고 그 나라는 것에 너무 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니까 진화라는 말을 내가지고 이것이 진화다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런 이름에도 속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렇게 다르게 보게 되면 다시 습관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 보림의 과정인데 들어가지만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진실 쪽으로 자꾸 돌이키는 기라. 자꾸 들어서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눈을 떴을 때 곧장 그런 말을 했는데 가까운 것들이 멀어지고 멀었던 것들이 가까워진다.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친숙했던 것들이 이 고정관념이고 환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친숙했던 것들이 점점 멀어지고 이건 낯선 거거든요. 이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내가 저걸 보지. 이게 너무나 익숙한 건데 이 뒤집어진 거라. 너가 없고 구분이 없고 통으로 하나라는 것. 이것과 저것의 차이가 없고 근데 이게 새로운 발견 쪽으로 자꾸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이게 점점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거든. 이건 다 생각이고 환상이고 그러면서 이 진실이 이렇게 점점 힘을 얻게 되면 흔히 하는 그런 말은 지금까지는 이게 100%이고 이 진실은 제로였어. 근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51대 49로 갔다가 만약에 이 진실이 100으로 돌아오면 100대 제로가 되어버리면 근데 100대가 제로 된다 하더라도 삶은 똑같아. 달라진 거. 그냥 이대로 살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알고 사는 거죠. 전체로서 부분을 살고 나누어지지 않은 나는 그렇게 무한한 존재거든.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지금 이 순간 그래. 근데 그 개념이 고착화된 그 관념이 분리를 만들고 후에 분리라는 게 후고 그 분리가 만들어지면 가치죠. 제약된 한정된 유한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리 돼버리는데 그게 전부 꿈이라는 거지. 근데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는 뭐냐면 똑같은 삶을 살아도 전체로서 부분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곧 전체인 그래 사는 거래. 절대로 나누어지지 있지 않은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보게 되는데 그 평화와 그 즐거움과 그 안식과 아까 얘기했던 이 진실에 눈 떴을 때 필연적으로 맛보게 되는 나의 본래 모습 설명할 수 없이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근데 그렇게 드러난 그 모습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밥을 먹고 배고픔을 느끼고 그 다음 또 뭐냐면 피곤하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똥 누고 오줌 누고 이거거든요. 이게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만나가 대화를 하고 이대로예요. 요 삶 이대로가 말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떤 드러난 어떤 현상도 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이 뭐냐면 이 근원이 드러남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모든 생각, 모든 망상이 곧 이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아까 맨 마지막에 나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진리를 뭔지 모른다라는 게 진리는 알고 모르게 속하지 않아요.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도 뭐냐면 이 바탕에서 나타나는 어떤 작용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진리는 알고 모르고 이게 그런 차원에 있지 않는데 깨닫고 못 깨닫고 상관없는 우리는 이대로 지금 이대로 진리를 그대로 살고 있어요. 모든 순간 경험하고 있고 단 한순간도 이걸 떠나 있지 않는. 근데 그걸 모른다. 내가 분리된 존재로 여기면 이 어떤 그 본래 있는 진실이 다 닫혀버려. 그리고 나누어진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거든. 이것 전체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적인 어떤 오래동 고착화 된 하나의 꿈 같은 건데 그게 환상이고 거짓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나름대로 예를 써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럴듯하게 여기는 것하고 요게 이제 자기 삶 속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그런가 한번 이렇게 관심이 조금만 더 크게 또는 어떤 호기심이 조금만 더 가슴에 이렇게 불을 붙이면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인도를 하거든. 인도를 해가지고 요 자그마한 불빛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캄캄하면 두렵고 불안하고 허둥대게 돼. 근데 아주 자그마한 불빛이 나오면 이제 보이거든. 보이니까 많이 헤매질 않아. 헤매지 않으면서 요 불빛이 진실들을 조금씩 진실답게 있는 그대로 비추게 되거든. 비추게 되면서 이 빛이 꽉 차게 되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근데 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우리는 이미 이대로 깨달아 있다. 깨달아 대한 깨달은 특별하고 이런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깨달음을 매 순간 호흡하고 숨쉬고 움직이면서도 따로 찾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착각이고 환상 같은 그런 거죠. 와우. 시간이 참 많이 갔습니다. 얘기하려다 보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인생이 이런 거야.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의심을 해보고 어떤 그 가슴에 자그마하게 어떤 이제까지 믿었던 신념과는 조금 다른 어떤 불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이 작은 불빛이 전체를 다 집어삼키거든. 진실이면 그렇게 강력한데 그나마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삶 속에서 조그만 불빛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서 태어나고 죽음이 없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이 진실을 여전히 몸은 태어나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 삶 속에서 한번 발견하고 누리고 진실로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